자, 여러분들 이번 차시는 갈등론입니다. 자, 지난 차시에 기능론을 공부했죠? 근데 쌤이 이게 지금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보통 20분씩 찍으라고 해서 찍었는데 20분짜리 또 안 올라가요. 그래서 쌤이 지금 부랴부랴 유튜브로 올려가지고 지금 다시 영상을 올렸는데 유튜브도 15분 넘어가면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쌤이 지금 찍었던 영상을 다시 15분 단위로 자르고 붙이고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그 이어지는 부분이 어색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 쌤이 이제 우리가 이번 주 강의 공지하면서 보통 쌤이 15분짜리, 20분짜리 4개 내지 5개 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좀 15분씩 끊어다 보니까 15분짜리 5개, 한 6개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15분짜리 6개 강의를 다 들어야만이 여러분들 출결 처리가 되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다 강의, 쌤이 챕터별로 주별로 강의 묶어놓으면 그거 반드시 듣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넘어갑니다. 이제 갈등론을 공부해 볼게요. 자, 갈등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능론은 보수적 관점이라고 했다. 현재 사회 질서를 지키고 안정된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데 관심이 많은 이론이 기능론이었어. 자, 하지만 갈등론은 정반대입니다. 자, 결론부터 내리면 갈등론은 무슨 적 이론이냐면 진보적 이론이에요. 진보적 입장. 자, 진보적 입장을 갖는 이론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얘네들은 현재 사회를 보다 개선해서 새로운 사회로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갈등론은 어떤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으냐면 좀 현대 사회에 뭐에 관심이 많냐면 이 불평등에 관심이 많고 이 불평등을 어느 정도 해결해서 보다 좀 평등한 사회로 개선하고 변화시켜 나가는데 관심이 많은 이론이 이게 갈등론입니다. 기능론하고 정반대죠. 기능론은 자본주의, 좀 더 경쟁하고 자유로운 사회 속에서 사회가 자동적으로 잘 돌아간다고 보고 그런 사회를 우리가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기능론이라면, 갈등론은 이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불평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좀 더 그런 불평등한 사회를 좀 더 평등한 사회로 바꿀 수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이론이 갈등론입니다. 자, 그럼 갈등론의 기본 전제, 기능론하고 전혀 정반대죠. 자, 사회는 뭐의 장이다? 갈등과 대립의 장이다. 자, 기능론은 사회라는 것은 아주 조화와 균형을 통해 질서와 안정되게 유지되고 존속되는 것이 사회라고 봤지만, 갈등론은 정반대. 사회는 뭐의 연속이다? 갈등과 대립의 장, 그런 장소이다. 우리 사회는 무수히 많은 갈등의 연속이라는 얘기지. 근데 또 중요한 거, 왜 사회는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냐? 뭐 때문에? 이 사회적 희소가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사회적 희소가치란 뭐냐? 가치,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고 추구하는 것이야. 근데 그 가치가, 그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가치,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래요. 3가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권력이나 부나 명예. 부와 권력과 명예를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 이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갖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매우 뭐하기 때문에?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이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서로 많이 가지려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뭐가? 갈등과 대립. 즉, 이 권력과 부와 명예가 이것이 뭐가 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배분되는 과정에서, 분배되는 과정에서 결국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한다는 얘기지. 이 이해관계로 인해서 뭐와? 이해관계의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갈등론자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구성요소끼리, 사람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의존하기보다는 서로 갈등과 대립할 수밖에 없어. 왜? 이 자본주의 사회는 이 권력과 부와 명예를 무한 경쟁 속에서 더 많이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질서 안정보다는 대립과 갈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갈등론자들의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갈등론의 핵심 주장으로 가볼까요? 자, 사회에는 뭐가 존재하는데? 여기 그렇죠. 필기하세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회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신분제가 사라진 현대사회에도 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갈등론자들의 생각이에요. 자, 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생기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부와 권력과 명예가 뭐가 되는 과정에서? 배분되는 과정에서 이걸 뭐 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렇죠. 어느 순간 이거를 많이 받는 사람이 생기고,
이거를 적게 갖거나 잘 못 갖는 사람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갖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무슨 계급이 되고? 지배계급이 되고, 부와 권력과 명예와 같은 희소 가치를 적게 배분받는 사람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피지배계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질서나 안정은,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지배계급이 되면 내가 기득권을 갖는 거예요. 내가 권력과 부와 명예가 많은 거야.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걸 뭐 하고 싶어 해? 끊임없이 내가 이거를 많이 갖고 유지시키고, 이걸 계속 내가 갖고 싶었고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 하는 거 싫어해? 이 만들어진 이 체제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 싫어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가 뭐 하는 게 좋아해? 그치? 지금 당장 이 사회가 그대로 질서 있게 안정되게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이 지배계급의 생각들이야. 왜? 이미 많이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배계급은 결국 뭐를 한다는 얘기야? 피지배계급에게 끊임없는 강요와 억압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시켜 나가려고 한다고 보는 것이 갈등론자들의 생각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갈등론자들은 이 우리 사회 지배계급이 모든 사회를 장악하고, 근데 생각해보면 옛날처럼 무슨 막 엄청난 물리적인 강제력이나 힘에 의해서 사람들을 탄압하고 억압하진 않지만,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도 끊임없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에게 강제와 억압, 탄압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현재 사회의 질서 안정을 그대로 유지시키려고 하는 힘을 사용한다고 보는 것이 갈등론자의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그래서 갈등론자들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이익은 양립할 수 없다.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지배계급, 피지배계급의 모든 두 집단의 모든 이익이 함께 다 보장될 수 있는 사회는 없다는 얘기죠. 이게 둘 중에 하나. 결국 지배계급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피지배계급은 좀 더 지배계급에 있는 것을 다시 가져오려고, 우리도 좀 더 잘 살려고 지배계급에 있는 것을 좀 뺏어가려고 요구하는 것이 피지배계급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두 계급이 함께 평화롭게 잘 살아갈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뭐가 필연적이야? 갈등이 필연적이다. 그런 이야기지. 갈등이 필연적이다는 얘기다. 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은 사이가 좋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사이가 절대 좋을 수가 없어. 왜 사이가 안 좋냐? 두 지배계급은 전혀 입장이 다르니까. 지키려는 자와 뺏으려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두 집단은 갈등과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갈등론자는 이게 핵심이에요. 하지만 갈등론자는 갈등을 싫어하지 않아요. 기능론은 어제 변화와 갈등을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갈등론자들은요 갈등을 좋아해요. 왜? 갈등이 일어나야 그 갈등을 바탕으로 사회를 뭐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변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갈등론자는 뭐가? 갈등이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 된다. 즉 다른 말로 갈등이 사회 뭐의 발전에, 사회 변화의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갈등론자들은 현대 사회가 좋은 건 아니야. 불평등하니까. 그럼 불평등하려면 좀 더 평등한 사회로 바뀌는 걸 좋아하는 게 갈등론자야. 근데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회가 변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누가 피지배계급이 뭔가 갈등을 제기하고 사회를 변화시키자고 노력을 해야, 그런 갈등이 생겨나야, 우리 사회에 갈등이 발생해야 사회가 보다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기득권자들은, 지배계급들은 그런 갈등을 억압하고 탄압해서 사회의 질서 안정을 그대로 유지시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끊임없는 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죠. 하지만 갈등론자는 갈등은 좋은 거다. 즉 얘네는 갈등을 좀 더 갈등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는 거야. 왜? 갈등이 우리 사회 변동에 뭐가 되니까? 원동력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이해 가죠? 갈등론자는 뭐 한다? 갈등의 긍정적 기능을, 갈등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자, 세 번째, 갈등론의 핵심 주장. 사회 규범이나 사회 제도 등은 지배계급이, 자, 어제 기능문자는 우리 사회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동의한 사회 규범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아주 안정되게 질서 있게 돌아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갈등문자는 정반대예요. 뭐라고 얘기하나? 사회 규범이나 사회 제도 등은 다 누가? 지배계급이 뭐를? 자신의 기득권, 자신이 갖고 있는 뭐를? 부와 권력과 명예, 그 기득권을 보호하고 영원히 그 계급을, 자신의 이익을,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지배계급을 재생산, 끊임없이 더 만들어내고 후세, 자기 자손에게끔 물려주기 위해서, 재생산하기 위해서 결국 사회규범과 제도를 다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실제 여러분들 보면
우리 사회의 많은 규범, 법이나 각종 사회 제도가 많은 부분들이 기득권이나 지배 계급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법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합의했다고 보기보다는 실제로 갈등문제가 볼 때는 법은 사회 전체 구성원이 합의한 게 아니라 누가 합의한 거야? 얘네들이 볼 때 법은 특정 계급, 여기서 말하는 특정 집단, 특정 계급은 누구야? 그렇죠. 누구? 이 지배계급. 이 지배계급만 뭐 했다고 보는 거야? 합의했다고 보는 거야. 이 지배계급만 합의했어. 그래 실제 국회에서 국민이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는데도 법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우리 세상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갈등론자들은 규범이나 사회 제도는 결국 누구한테 유리하다? 기득권자한테 유리하다. 지배계급이 유리하다. 왜? 수많은 지배계급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해서 모든 사회제도가 자신들한테, 교육제도도 마찬가지고, 교육제도가 부자들한테 기득권층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나라 경제제도도 마찬가지고, CEO와 일반 생산직 근로자와의 급여 차이가 우리가 생산성의 범위를 초월하는 만큼 더 많이 늘어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회 규범이나 각종 사회 제도, 경제제도, 정치제도, 교육제도 이런 제도도 다 기득권자한테 유리하다. 이런 사회 모순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갈등론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규범은 구성원이 합의한 것도 아니라고 보는 거겠죠. 어때? 여러분 이해 가요? 그러니까 갈등론은 우리 사회가 좀 어떠다? 불평등하다는 거야. 불평등해. 기득권한테 너무 유리해. 법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질서나 안전 같은 경우도 기득권자들이 만들어놓은 그런 법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을 좀 억압하고 또 언론이나 각종 사회 수많은 이데올로기 같은 것들을 기득권자들한테 유리하게 가르치고 교육시키다 보니까 이 사회 질서와 안정이 유지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등론자는 결국 결론적으로 이런 사회를 좀 어떻게 하자? 변화시키고 개혁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갈등론의 시각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가 됩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갈등론 정리를 해보면 갈등론의 의의. 자, 지우는 시간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갈등론의 의의. 갈등론은 사회 구조 속에 존재하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및 갈등의 측면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여러분들 우리 사회가 기능론자들의 얘기처럼 항상 조화롭고 협동하고 질서 있고 안정되게만 돌아가는 건 분명히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갈등론자들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그런 지배, 피지배, 갈등, 대립 이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설명해주는 그런 이론이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하지만 얘네도 한계가 많아요. 왜? 사회 각 부분의 간의 복잡한 관계를 우리 현대사회는 엄청나게 다양화된 사람들과 계층과 집단과 각자 맡은 바 역할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다원화된 사회인데 그 수많은 사람을 딱 몇 개로만 나눴어?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여러분 선생님은 지배계급입니까? 피지배계급입니까? 이거 애매하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 대기업 부장, 사장은 아니죠? 종업원이란 말이야. 대기업 부장 연봉 1억이 넘어. 그럼 대기업 부장 여러분 지배계급이야, 피지배계급이야? 이게 애매하다는 얘기야.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딱 이렇게 지배와 피지배로 딱 두 개로 나눌 수 있냐는 얘기지. 이건 옛날 얘기라는 얘기야. 자본주의 초기. 현대사회는 이렇게 사회를 단순하게 나눌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이게 뭐다? 갈등론이다. 이 갈등론의 한계다. 우리 사회는 좀 더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화시키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죠. 자, 두 번째 한계. 사회에서 나타나는 협동과 합의 및 조화를 설명하기 어렵고,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분명히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고 지금 코로나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도 수많은 국민들이 협동해서 조화롭게 우리 위기를 극복해내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론의 한계는 뭐냐?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협동과 합의 및 조화를 설명할 수 없어. 무조건 뭐만 강조하니까? 대립과 갈등만 강조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사회 질서와 안정의 중요성을 경시한다. 여러분들 변화 개혁도 좋지만 사회가 맨날 변화하고 개혁만 해봐 얼마나 힘들고 어지러울 거야. 그래서 분명히 사회라는 것은 뭐도 필요해? 질서와 안정도 중요한데 갈등론은 뭐를? 이 질서와 안정을 좀 뭐 했습니까? 경시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갈등론이었어요. 자, 기능론과 아주 정반대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거 정리해서 학습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출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이 되면 선생님 기출문제 다 풀어주면서 정리하면 좋겠지만 이게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출문제 푸는 건 나중에 실제 계약해서 한번 같이 풀도록 합시다. 자, 갈등론 여기